자, 한반도가 일본 통치로부터 벗어난 직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쪽과 북쪽에 진주함으로써 분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고 그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 지금까지도 그러한 분단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는 또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적을 부여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또 여권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즉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북한인의 국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축구 선수인데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북한이 출전을 했는데 그때 북한 대표 선수로 출전한 선수입니다. 이 정대세 선수는 제1동포인데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북한 여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북한인들이 제3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지금 그런 그 팻말을 들고 한 분이 서 있습니다. 지금 제3국을 통해서 특히 많은 경우 중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사진을 또 밑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국적은 북한은 어떤 식으로 국적을 규정하고 있느냐?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에는 그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우리 북한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민을 공민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민족은 조선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인종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의 공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는, 즉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권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조선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에 속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화교입니다. 당시 남한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서 이주해온 화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 코리안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헌법은 나중에 이제 개정될 때 이 조항은 없어집니다. 한편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국적법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북한의 국적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3년입니다. 그 국적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 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또 다른 나라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 절차로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북한의 그 국민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전히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은 조선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은 미군정기에 만들어진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서도 조선인, 조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인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정의되고 있지 않았는데, 북한 국적법에서도 조선 사람이 바탕이 되는 건데,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사람의 바탕은 조선 사람이라는 건데, 그 조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의가 분명하게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인의 국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뭐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영토 조항에 의해서 북한 지역도 전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은 없는데 이 영토 조항의 적용 결과 북한인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는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실무상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귀순자라고 하죠. 그 대한민국의 체제가 좋아서 북한의 체제를 버리고 온 그런 귀순자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그 귀순자와 또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잠입해 들어온 간첩 이런 북한인들을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을 해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으로 취급을 해서 대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전 종식기까지 귀순자가 한 6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해왔는데 이분들이 무슨 다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처럼 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국적을 회복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가 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탈냉전 시대가 접어들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들어오는 북한인들에 대한 취급이 그 전에 그냥 당연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을 하는 그러한 실무에 비해서 어떤 그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됐고 그리고 뭔가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느끼게 됐는데 그러한 계기 중에 하나가 한영숙이라는 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영숙이라는 이 분은 중국에서 출생해서 쭉 상하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연변에 살던 우리 조선족 동포와는 달리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여러 가지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분을 북한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국민으로서 해외에 살고 있는 북한인 이걸 조교라고 불렀는데 조교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우합작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상해에 있었던 대우합작회사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대한민국 외무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1988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여기서 살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서 이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 그것을 국적 확인을 우리 당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분의 국적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을 확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부가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해서 불법 체류자로 취급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런 것이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주민등록을 하려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주 여권을 반납하고 여권 무효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 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인데 북한이 발급한 서류만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한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분의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분은 이미 거주 허가, 이제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서 해주는 그 거주 허가 기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도 승소를, 물론 그 주민등록 말소 처분이 무효다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취소하기만 했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승소를 했고,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분을 그냥 영주 귀국자로 취급을 해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급을 했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분을 변호했던 분이 이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글의 제목을 경계선의 여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영숙 사건에서만 해도 이 한영숙 씨의 국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민등록 말소가 적법한 것이었느냐가 문제가 됐을 뿐이었기 때문에 한영숙 씨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그 법리를 제공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법리를 명확하게 제공한 그 사건이 바로 이영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영순 씨는 1930년대 강원도에서 출생을 해서 1960년까지 북한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주해서 조선족 남성과 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중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사증,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여관도 경영을 하고 음식점도 경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 되는 그 조선족 남성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은 북한이 발급한 그 해외 공민증하고 중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거류증을 가지고서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서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나는 북한 사람이다. 중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나는 사실은 북한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출입국 사무소는 이분의 그 말을 믿지 않고 이분을 중국인으로 계속 취급을 해서 당신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됐다.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보호 명령, 즉 구금을 하는 것이죠. 출국할 때까지 그런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이영순 씨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 처분이 무효이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소를 제기를 해서 강제 퇴거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결국은 이 사건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영순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냐 하면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앞에 미군정기에 제정된 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이분은 조선인으로서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선인은 일단 조선 국적을 취득했다가 가지고 있었다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새로운 국적을 얻었다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서 문헌을 작성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비판이 학자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즉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뀐 것은 그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다 연속성을 갖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명칭이, 국가의 이름이 바뀐 것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 것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취득을 새로이 한 것처럼 그 표현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 있고, 이 판례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할 때
그 취득이란 말은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조선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판결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인의 국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그 근거를 한번 확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인 또 대한제국에 살았던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영순 판결을 통해서 북한에서 온 분의 판결에 대한 판결을 통해 가지고선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 이탈 주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선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이 북한 이탈 주민이 맞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는데 거쳐갈 수 있는 절차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공관에 와가지고선 나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관에서 임시 보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그 당국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이분을 최종적으로 보호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결국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법에 국적 판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맞는가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절차죠. 그걸 거쳐서도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임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북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선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북한의 국민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살고 있었던 화교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많은 화교들은 다시 중국 국적으로 나는 이제 중국 국적자로 취급을 해달라. 나는 북한 국민으로 취급받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많은 그 화교들이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북한 국적을 다시 버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기왕에 화교가 난 북한 국적 버리겠다고 하면은 굳이 그것을 뭐 거부하지 않고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북한 국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북한 국적자로 남아있는 화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적법상으로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의 법제 하에서는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국적법에 의해서 귀화한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서 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1998년 6월 14일에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계 혈통주의가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버지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그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이 1998년 6월 14일에나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실시가 됐단 말이죠.
물론 그 20년 동안에 그 전 20년, 그러니까 1978년 6월 14일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례 그 절차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이 됐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북한인인 경우에는 북한 국적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국적법에 의해서는 북한 국적자가 됐는데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괴리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북한인이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법적인 해석상의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국적이 실효적, 이펙티브한 그런 어떤 정말 실제로 작동하는 국적인지가 의문시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인이지만,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북한을 벗어나지 않은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아까 한영숙 씨가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상하이에서 쭉 자랐단 말이죠. 그분은 그 여러 가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고 북한인으로 취급을 받지만은 이 북한 이탈 주민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그 보호 조치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또 보호가 거부된 북한인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보호 거부 사유를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항공기 납치범이라든가 테러범이라든가 살인범이라든가 또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조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호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전히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거부당한 북한인, 그러니까는 법리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대한민국 국적을 향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외국에 난민 신청한 그 북한인이 있습니다. 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국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박해의 공포가 있어가지고선 나는 도망을 나왔다 하면서 난민 신청한 경우에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취급을 해서 그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취급을 해서 그로부터 탈출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따라서만 이 난민 여부를 판단을 해야지 실효성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많은 그 난민을 옹호하는 법률가들의 입장입니다. 또 이제 조선적 제1동포가 있습니다. 이 조선적 제1동포는 아까 정대세 선수는 조선적 제1동포로서 그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제1동포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조선인으로 남아있는 제1동포가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북한 국적자는 아니거든요. 이 조선적 제1동포의 지위에 대해서는 또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